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조그만한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제 사무실이 여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수서 쪽입니다. 집은 방배동이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올 때 제 차에서 보면은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깨끗하게 보이느냐 아니면 흐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미세먼지 수치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건물은 저한테는 미세먼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요, 어느 순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코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환경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기후변화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올 여름 작년에 40도가 넘었는데 올해 몇 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모르죠. 네. 그 다음에 매년 겨울과 봄 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있죠? 네, 미세먼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작년 여름에 뜨겁게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대란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비닐봉지를 수거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다 까먹으셨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 그랬나?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언론에서 이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변화가 왜 생겼고, 미세먼지가 왜 나왔고, 쓰레기 대란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법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다 원인을 어디서 나오냐면, 환경 문제 그러면은 항상 언론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도 그림에 그려지실 거예요. 환경 문제 그러면 제일 먼저 공장 굴뚝에서 흰 연기 날아가는 거. 그려지죠? 그 다음에 공장 폐수가 나와서 물고기가 떼죽으면 되는 거. 나오죠? 그 말은 은연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기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당연히 머릿속에가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맞아요?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플라스틱의 전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원유를 캐서 그 다음에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고 이걸 갖고 우리가 원하는 패키징 제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패키징 제품을 음료로 해서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폐기하죠. 이 모든 과정입니다. 자, 그럴 때 기업에서 플라스틱을 만들죠. 그러면 기업이 플라스틱을 만들 때 에너지를 뭐 엄청 쓰나요? 폐기물 발생량은 엄청나게 많이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나나요? 다 그건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고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도 가장 좋습니다. 이미 기업은 할 역할을 다 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환경 문제만 나오면 전부 다 기업만 나와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업이 물건을 많이 만든 건 사실이에요. 기업이 물건을 왜 많이 만들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수요를 하니까. 사용입니다. 근데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사용한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 체인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나서 이 폐기물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냥 버리면 뭐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이러고 끝납니다. 맞죠? 알아서 처리해 줘야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처리, 자원순환의 우선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순환을 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원순환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다 뭐죠? 다 똑같을 거예요. 재활용이죠? 근데 재활용이 가장 우선순위에 앞선가요? 제일 먼저 앞서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발생이 안 돼야 됩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없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많이 배출해서 재활용 많이 하면 되지. 근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 안 생기나요? 그렇죠. 결국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재사용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말고요. 다시 이걸 재사용하는 겁니다. 재사용하면은 그걸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경 부하가 발생하지 않죠. 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활용입니다. 이 재활용은 두 가지가 있죠. 소재로 재활용하는 게 있어요. 소재로 재활용하다가 더 이상 소재 재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거를 소각로에서 열 회수를 합니다. 소각로에서 열 회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환경에 버려질 때 환경의 위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정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폐기물 자원순환의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플라스틱 자원순환의 최우선 정책은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정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점심 먹고 나서 모든 사람들 왼쪽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게 뭐죠? 네, 음료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은 텀블러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네, 그겁니다. 먹고 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플라스틱 폐기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침 6시쯤에 문을 열면 뭐가 배달돼 있죠? 우리 집은 엄청 많이 배달돼요. 와이프하고 엄청 싸우거든요. 우리 집은 이만큼, 진짜 이만큼 배달돼요. 매일 아침마다 신선식품부터 해갖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스티로폴도 있고 종이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처럼 배달 문화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발생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생량을 줄이는 것만큼 좋은 환경 정책은 없습니다. 자,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 정책으로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요겁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이 플라스틱의 어떤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숫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하고 80입니다. 2는 뭐고 80은 뭘까요? 2는 뭐고 80은 뭘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2는 뭘까요? 네, 2는 이겁니다. 신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한국이 세계 2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 언론에서는 한국이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건 잘못된 언론이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당 소비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얼마죠? 62kg 정도를 1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나라가 벨기에예요. 벨기에는 88kg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든지 하면은 최고로 잘합니다. 그렇죠?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입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했던 일회용 컵 사용하기를 금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커피숍 같은 데에서 앉아서 먹을 때 머그컵을 사용하게끔 다 권장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서 어떻죠?
초창기 때는 그거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길 것처럼 엄청 그랬어요. 제가 아는 분이 컵샵 하는 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별거 다 물어봤는데 최근에서 가보니까 네, 이제 내성이 생겼어요. 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감시 감독 안 하거든요. 벌금 안 때리거든요. 그냥 해도 되네. 이러한 만성적인 분야가 생겼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요.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올해부터 이제 시행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비닐봉투 사용 엄청 많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용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플라스틱 자원순환 정책의 첫 번째인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에서 텀블러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렇게 텀블러 사용 같은 것들을 권장을 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어떤 식으로든 줄여 나가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80이라는 이 숫자가 뭘까요? 80. 네. 80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버리기도 많이 버리지만 재활용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합니다. 아까 그랬죠. 한국은 뭐든지 하면 최고라고. 네. 많이 버리지만 그만큼 세계적으로 많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플라스틱 종류를 다 합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약 60%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페트 음료, 페트 음료에 대한 재활용률은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80%가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된 양을 기준으로 80%고요. 재활용 업체를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87%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개가 버려지면 그 중에서 87개 정도는 재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재활용 잘 되는 거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이 재활용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지는 경우에는 한 번에 와서 많이 수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 되는 거죠. 민간에서 수거해 갑니다. 근데 단독주택들 버려지는 양이 얼마 안 되죠. 와서 수거해봤자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버립니다. 근데 버립니까? 국가가 수거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민간이 수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국가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다가요 냉장고 같은 거 폐냉장고 같은 거 버려두면 1시간 뒤에 보면 없어져 있습니다. 그거 누가 갖고 왔습니까? 민간 재활용 업체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민간 재활용 업체가 너무너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재활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생량도 높고 재활용률도 높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많이 버린 것만큼 많이 재활용하면 됐지. 더 이상 뭐가 문제야? 문제가 크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작년도 쓰레기 대란 왜 났죠? 우리가 재활용 엄청 잘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87%가 재활용돼요. 근데 작년에 왜 쓰레기 대란 왜 났어요? 네? 중국에서 수입 안 한다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수입 안 한다고 했던 거 그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수입 안 하는 것은 맞아요. 팩트예요. 근데 왜 중국이 수입을 안 해요? 중국이 왜 수입을 안 할까요? 중국은 2018년도 작년 1월부터요.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을 시키고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너무너무 공급이 많아버리면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공급이 많아버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따라서 수요 공급을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적정하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중국이라든지 제3세계 국가로 보내서 처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재활용 단가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해요. 그럼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뭐 됩니까? 공급은 엄청 많고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의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민간 재활용 업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수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때 가장 그 돈이 더 적게 되는 비닐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수거를 안 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쓰레기 대란 문제가 났던 것은 뭐냐면은 폐비닐이나 폐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왜 수거 안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봐야 되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수입 안 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 것만 수입 안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걸 다 수입 안 하면은 그게 맞구나 하는데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일본 건 수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독일 거는 했어요. 한국 건 안 했어요. 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2018년도 작년 9월 달에 유튜브에서 나왔던 영상인데요. 환경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한번 키워줄 수 있을까요, 이거? 여기 가운데에 클릭하면 되는데. 이렇게 유독 한국에서만 잘 떨어지지 않는 라벨을 사용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에서 환경 개선과 재활용에 힘쓰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중 절취선이 들어가는 등 코카콜라에서도 이러한 공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정 과정 개선을 코카콜라에 요구합니다. 네. 제가 이거 코카콜라를 디스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한국이 왜 중국에서 한국 걸 수입 안 해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임팩이 강한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저기 라벨에 페트 용기가 뭐가 붙어 있죠? 라벨이 안 떨어지고 남아 있죠. 이거 재활용하면은 재활용 품질의 순도가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품질이 떨어지면은 순도가 떨어지면은 단가가 낮아지죠. 중국이 옛날처럼 못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든지 재활용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재활용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떨어져서 들어오는 것들만 재활용해도 걔네들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 거 수입 안 해요. 그러면요, 코카콜라만 그런가 볼까요? 네. 제가 이거를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저기 마트에 가서 모든 페트 음료를 하나씩을 다 골라와서 회사별로 다 분류한 다음에 실제로 라벨을 다 떼봤어요. 떼진 것 같아요. 여기 위쪽에 있는 게 그 코카콜라에서 생산하는 음료들이고요. 그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오른쪽 위에 볼까요? 다 떼서 보면은 다 자국이 남죠. 다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붙어 있는 저 왼쪽에 붙어 있는 라벨은 뭐냐면 이 라벨이 PE 라벨입니다.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라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라벨들은 전부 다 페트 라벨입니다. PET. 근데 이 라벨들은 페트 라벨들은 이게 잘 떨어지기 위해서는 절취선이 있어서 절취선을 떼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절취선을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음료들은요, 절취선이 없어요. 그리고 절취선이 있다 하더라도 절취선을 떼면 고기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코카콜라 말고 다른 음료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의 모든 음료들은 라벨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소비자들한테 사실은 일본에는 환경교육이 잘 돼 있었고요. 소비자들이 음료를 먹고 나서 라벨을 떼서 버리게끔 다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음료 자체가 페트 용기, 순수한 페트 용기만 버리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얘네가 재활용이 잘 되고 재활용 품질 순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해고 갈 때 일본산은 서로 수입을 해고 가요. 한국 건 저렇게 돼 있어요. 누가 수입해 가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절취선이 중간에 가 있습니다. 왜 중간에다 절취선 만들었냐면 위에서부터 떼다 보면 중간에서 끊겨요. 그렇죠?
그걸 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해서 위로 벗기고 밑으로 벗겨서 버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소비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가운데에 보시면 맨 위에 홈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버리려고 그러더라도 손으로 집어넣으면 손이 안 들어가요. 한국 거는 절취선이 있더라도. 걔네는 맨 위에다가 약간 홈을 만들어 놔서 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쉽게 절취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 가운데 아래에 보시면요. 사람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끔 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쉽게 손가락 집어넣어서 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쉽게 라벨을 벗겨서 소비자들이 버릴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끔 처음부터 기업이 제품의 용기를 설계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왜 그래요? 일본 기업만 뭐 엄청나게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생각이 좋아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사람들이 좋은 기업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소비자예요. 한국에서 절취선이 안 만들어지고 한국의 라벨이 안 벗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절취선이 안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레임을 걸고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마켓 쉐어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중국은 한국 거를 수입하지 안 하든 걔네들은 무조건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환경 문제, 아까 제가 기후변화도 이야기했고 미세먼지도 이야기했고 쓰레기 대란도 말했지만 이 모든 원인은 뭐냐면 우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역할이 뭐냐? 제가 답은 안 내리겠습니다. 답은 안 내리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곱씹어 보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서, 자원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 번 정도 되짚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운동 중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근데 지금은 절대로 아나바다 안 하죠? 왜? 불결하다. 뭐 그런 거 있죠? 네. 다시금 아나바다 운동이 활성화가 될 때가 됐다는 게 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